양대 포털 사이트가 실시한 실시간 트렌드 키워드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죠. 여당은 실검 시즌2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포털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도 이미 문제 삼았죠.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이 실검이라고 불렸던 포털의 서비스였죠.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를 1위부터 이렇게 10위까지 쭉 보여줬었는데요. 연예인들에게 이 실검 1위는 일종의 훈장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인기의 척도를 나타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인데요. 반면 좋지 않은 소식으로 1위에 올랐을 경우에는 훈장이 아니라 낙인이라는 역효과도 있었습니다. 여자 기숙사나 침입한 네가 누구 아들인지 내가 떠들면 너보다 네 아버지가 실검일이 장식할 텐데. 사람들의 이 현재 관심사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인기를 끌었던 실검 서비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특히 이 실검이 여론 조작의 도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몇 명이서 검색해야지 올라갈까 도전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의 진용진 레전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쳐주세요. 지금 구독자분들의 힘으로 제가 2위예요. 실제로 이 특정 정치 세력이 유리한 키워드를 순위에 올리려는 검색어 조작 시도가 심심찮게 일어났죠. 2019년 조국 사태 때 벌어진 양측 진영의 실검 싸움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검색어는 오늘 하루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권을 지켰습니다.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는 어제 반나절 만에 순위가 수직 상승한 뒤 엎치락 뒤치락하며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두 검색어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몰 등이 제품 홍보를 위해서 이 실검 챌린지 이벤트를 남발하기도 했죠. 일부 아이돌 팬클럽도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를 이 실검에 띄우기 위해 이른바 총공이란 작업을 벌였는데요. 역기능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실검은 도입 1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포털 다음이 내년 2월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시작된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이 15년 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인물을 검색할 때 따라붙는 연관 검색어는 오늘부터 없앱니다. 하지만 최근 실검이 부활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음이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투데이 버블과 네이버가 출시 예정인 트렌드 토픽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실검 시즌2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이 특정 기간 블로그와 뉴스 등 여러 웹페이지에 언급량이 많은 키워드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실검은 이 포털 사이트 메인의 검색어 순위를 이렇게 그대로 보여줬었죠. 투데이 버블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와 관계없이 현재 사람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를 5개씩 제시를 하는데요. 키워드 조합도 무작위라서 이용자마다 다른 키워드가 제공이 됩니다.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보여주던 이 실검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실시간 트렌드를 보여주는 컨셉트는 똑같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도찐 개찐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기 엎어치나 맺히나 50보 100보 도찐 개찐 도찐 개찐. 양대 포털의 이런 움직임을 바라보는 여당의 눈빛은 특히나 곱지 않습니다. 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년 전 폐지된 실검과는 다른 서비스인 양 포장을 했지만 사실상 실검을 부활시키는 꼼수라고 반발했는데요. 네이버와 다음에 고마워요 이재명, 힘내세요 김남국을 봐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전 실검을 폐지할 때 했던 말들을 잊었습니까? 실검은 인격권 침해, 가짜뉴스 유포, 기사 어뷰징 등 정치적, 상업적으로 악용되면서 숱한 폐단을 낳았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이 투데이 버블이 추천하는 키워드에서 상업적인 정보나 정치 이슈는 제외하겠다는 방침이죠. 하지만 박 기자는 언제 슬그머니 끼워 넣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포털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과 선동의 놀이터를 양산하는 오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박 기장은 굳이 이 투데이 버블이나 트렌드 토픽이 아니더라도 포털을 손볼 작정이었죠. 이 포털의 뉴스 노출 알고리즘을 문제 삼은 건데요.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포털을 윤석열 키워드를 치면은 관련도 순으로 기사를 보면은 첫 기사가 한겨레 신문 기사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라는 제목이 뜹니다. 그 이어서 관련 뉴스라는 민변의 뉴스입니다. 이어서 경향신문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1년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기사로 들어갑니다. 네이버에 윤석열이란 키워드를 치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만 일색이라는 설명입니다.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는데요.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사로 그러지만 이건 알고리즘 아니고 속이고리즘입니다. 네이버 뉴스 이제는 개혁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그날의 이런 일정이 뉴스의 이 관련도 순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 검색 결과값은 검색 시점에 따라 달라지죠. 어떤 경우엔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인 기사가 더 많이 뜰 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정부 역시 여당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모양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포털을 향한 칼을 빼들었는데요. 이 포털에 편파, 불공정성 논란 해결을 위한 TF를 설치했죠.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인데요. 이 TF에서는 뉴스 포털의 영향력과 이 사회적 책임, 이 기사별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대 뉴스 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우선 기대합니다. 사실 정부 여당이 이 포털을 타깃으로 삼은 배경, 윤 대통령과 여당의 낮은 지지율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이 반등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죠. 그 책임을 언론과 포털에 전가하고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미는 지난달부터 두드러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당 정책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 다음에 뉴스 공급 독점 문제를 집중 거론해 왔습니다. 여기에 방송사의 편향성 의혹도 제기했죠.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이 주로 좌파 패널들만 섭외한다는 겁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 모니터링을 MBC 제3노조와 함께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85%가 좌파 채널로, 그것도 뭐 우리 우파는 아주 해석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뭐 대략 그했어. 85% 좌파 채널로 채워져 있고. 어찌 보면 이런 게 권력의 속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도 여당 시절이던 지난 2021년 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과 포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했죠.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위는 알고리즘을 통한 포털의 뉴스 배치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했는데요. 구글처럼 양대 포털 메인에도 뉴스를 보여주지 않는 방식을 논의했었죠. 또 한편에서는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든 그 확증 편향으로 가는 경향성을 줄이는 건 쉽지 않으니 아예 포털 메인의 뉴스를 제공하는 걸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자. 네네. 구글처럼. 맞습니다.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부 여당의 공격 목표가 된 포털 사이트에 줌인해봤는데요.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이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 포털 때리기가 반복되는 양상이죠. 권력 집단이라면 언론과 포털을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주민아마제는 이 백범 김구 선생의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나부터 달라진다면 함께 달라질 세상. 생각을 켜면 세상이 보입니다.